이번에 그 리뷰할 다큐는 이것도 좀 약 오래전에 나온 건데요. NHK의 우주대기행이라고 2001년에 나온 거예요. 그것도 8부작으로 제작이 됐는데 아주 잘 됐기 때문에 오래된 다큐라도 볼만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선정을 했습니다. 이 8부작 중에 제1편 쏟아지는 혜성이 생명을 기른다. 이 지금 저기 오르트 성운에서, 오르트 성운은 이제 별과 별 사이에 있는 거죠. 별과 별 사이에 그 혜성들이 많이 존재한다 그래요. 그 우리 태양계랑 다른 별 사이에 그 오르트 성운이 있다 그러죠. 거기서 혜성이 지구 쪽으로 날아온다 그래요. 그 지구에는 다른 천체와 충돌한 흔적이 곳곳에서 보인다. 지구뿐만이 아니에요. 달에도 그 크레이터가 엄청나게 많죠. 수성은 말할 것도 없고, 수성 완전 공부 덩어리죠. 금성도 마찬가지예요. 금성은 단지 대기가 두터워가지고 보이지 않을 뿐인데, 화성도 마찬가지고, 또 목성은 실적으로 1994년도에 우리가 목격을 했어요. 혜성이랑 부딪히는 거. 슈메이커 레비 혜성이라고 20조각으로 쪼개졌어요. 그래갖고 그냥 목성 안으로 다 들어가 버렸죠. 그건 우리 눈으로 진짜 목격한 거죠. 그러니까 뭐 천체랑 그 충돌하는 거는 이게 흔히 있는 일이라는 얘기죠. 우리가 인생이 너무 짧기 때문에 정말 그 찰나의 순간이잖아요. 우리가 사는 게. 그 지구 나이는 45억 년인데 우리는 반짝하는 거죠. 찰나 순간을 살고 있는데 그 사이에 그 운이 좋게도 목성에 혜성이 충돌하는 걸 봤어요. 사실 거의 보기 힘들죠. 찰나에 보기가 그게 쉽지가 않은 거죠. 어쨌든 그 크레이터를 보면은 엄청나게 많이 부딪혔다는 거 그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구가 그다지 안전한 별이 아니며 늘 혜성과의 충돌 위협을 받고 있다. 당연하죠. 근데 우리 그 짧은 삶 동안에는 보기가 어렵겠죠. 하여튼 그 미국에서 그 오클라호마 유전을 조사해 보니까 크레이터에 자리 잡은 걸 알게 된 거예요. 그 유전이 그게 크레이터였어요. 그게 뭐 캐나다 서드베리 니켈 광산, 뭐 남아프리카 금광, 캐나다 우리하면 독일 석탄광, 러시아 다이아몬드 광산 전부 크레이터예요. 사진 뭐 보면 알지만 영상 보면 알지만 우라늄 광산, 독일의 리스 크레이터는 석탄, 전부 러시아의 포피가이 크레이터는 다이아몬드. 이렇듯 다양한 자원이 크레이터로부터 얻어집니다. 크레이터랑 부딪히면은 일부는 파괴가 되지만 또 일부는 또 저렇게 광산이 생기고 또 그 생물종도 늘어나고 그러는 거죠. 요건 이제 지구가 4억 년 전 옛날에 대륙은 그 지금과는 완전히 달라서 거의 한 대륙이 곳에 하나였죠. 있습니다. 하나로 뭉쳐져 있다가 쪼개지는 거죠. 대륙이 나눠지는 붉은 거예요. 점이 크레이터의 위치를 나타냅니다. 대륙은 세월이 흐름에 따라 자리를 옮기면서 그 모습을 바꾸고 있었지만 해성 충돌은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현재까지 발견된 크레이터만도 169개. 그리브 박사는 앞으로도 조사를 계속한다면 지구상의 크레이터 수는 5,000개가 넘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인도가 쫙 올라가죠. 인도 대륙이 올라가서 밀어붙이면서 히말라야 산맥이 가장 높아진 거죠. 극히 드물게 일어날 것으로 여겨졌던 해성 충돌. 하지만 지구는 지금까지 빈번한 해성 충돌을 겪어온 것입니다. 빨간 게 더 충돌된 거죠. 6,500만 년 전에 유카탄 반도, 여기 유카탄 반도 여기에 크레이터가 생겨서 이 해성이 이제 떨어진 거죠. 멕시코 유카탄 반도 물속에 땅속에 잠겨가지고 잘 안 보이는 거죠. 170km의 거대한 크레이터. 6,500만 년 전
이 거대한 크레이터를 만들어낸 해성 충돌이 공룡을 멸종시켰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최근에 공룡 멸종 후에도 또다시 엄청난 충돌을 겪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다음에 저건 6,500만 전이 그런데 3,500만 전에는 체사피크만 여기 워싱턴 밑에 있는 거죠. 미국 동부 워싱턴 밑에 해안에 충돌을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1만 년 가까이 생명체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워낙 큰 게 이것도 바닷속에 잠겨 있어갖고 잘 몰라요. 지름은 약 85km. 잘 몰랐죠. 충돌이 일어난 것은 지금으로부터 찾아낸 거죠. 3,500만 년 전의 일이었죠. 이 지구의 기나긴 시간으로 보면 이런 일은 그리 대단한 일이 흔한 거죠. 뭐 우리 짧은 인상에서 볼 때는 정말 대단한 사건일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해성 충돌이 빈번한 거예요. 지구뿐만이 아니라 태양계 전체가 그래요. 이 해성 충돌은 단순히 생물을 멸종시키는 재앙만 몰고 오는 것이 아니라 생물을 길러내는 원천이기도 한 거죠. 오히려 생명체가 다양하게 증가하는 거죠. 파괴는 창조를 부르는 거죠. 달에서 아폴로 14호가 모래를 채취해가지고 유리구슬에서 연대를 알아내는데 이게 유리구슬이 생긴대요. 충돌하면은. 최근에 해성 충돌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유리구슬 조사하면은 그 연대를 알 수가 있으니까. 분석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달에서의 해성 충돌은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줄어듭니다. 지금까지는 충돌이 이대로 점점 줄어들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유리구슬엔 놀라운 사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지난 4학년간 해성 충돌이 급격하게 늘었기 때문이죠. 해성 충돌의 수와 생명체 종의 그래프를 겹쳐보니까 이게 비슷하게 증가함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멀러 교수는 달의 해성 충돌 그래프 위에 현재의 생물이 어떻게 종을 늘려왔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를 이게 해성 겹쳐놓았습니다. 충돌인데 이게 종의 증가, 그러자 이 비슷하게 두 가는 개의 거죠. 그래프가 이상할 정도로 일치했죠. 은하계는 2억 5천만 년 정도마다 한 번 공전한대요. 은하계 중심에 그 블랙홀이 있죠. 그 블랙홀을 중심으로 돈다는 얘기인데 2억 5천만 년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우리 은하계에도 수천억 개의 별이 있는데 그 주변의 별과 돌다 보면은 가까워지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한다는 얘기죠. 가까워졌을 때 그 오르트 성운이 별과 별 사이에 있는 건데 다른 별이 가까워지면서 오르트 성운에 있는 이 해성들이 이제 불안정해지는 거죠. 불안정해지니까 그 중에서 튀어나오면은 태양계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충돌이 되는 거죠. 이런 해성 충돌이 진화의 속도를 가속시킨다는 얘기죠. 지금도 끊임없이 지구로 떨어지는 우주먼지를 채취해 보면 대기권 상층에 올라가고 우주먼지를 채취를 하는데 거기 보면 아미노산을 비롯해갖고 생물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요소들이 지금도 그 발견이 되는 거예요. 프랑스에서 이제 포도주를 만드는 과정에서 포도주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지는데 파스텔가 천연 주석산과 인공 주석산의 결정 모형의 차이를 발견한 거죠. 천연 주석산은 좌형만 있고 인공 주석산에는 우형이랑 좌형 두 가지가 다 있다는 그것은 거죠. 모양이 두 가지였으니까요. 파스테르가 직접 만든 결정의 모형입니다. 서로 아주 비슷하게 생겼지만 똑같다고는 할 수 없죠. 파스텔에는 이것들을 각각 우형과 좌형으로 불렀습니다. 두 가지 형 모두 성질은 같습니다. 그런데
천연의 포도에서 얻어낸 주석사는 이상하게도 좌형의 결정뿐이었죠. 그 생물의 아미노산은 좌형만 이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주에서 날아온 아미노산을 조사해 보니까 좌형이 우형보다 훨씬 많다는 거예요. 지구는 형성되면서 아미노산이 다 파괴된 걸로 추정이 되는데 해성은 아미노산을 보존하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도 오리온 대성원에서 별이 형성되는 현장을 조사해 보면 거기서 몇 가지 유기물이 발견이 된다는 거예요. 우형의 아미노산은 특수자외선의 영향으로 소멸하게 되고 좌형의 아미노산이 많이 남는다는 얘기죠. 백질은 아미노산 20종류의 조합으로 만들어집니다. 이게 이제 아미노산인데 이 여기도 아미노산에도 좌우 두 가지 모양이 있으며 같은 성질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균과 식물 그리고 동물까지 거의 모든 생물은 좌형의 아미노산만을 이용하죠. 그 오르트 성원이 태양 형성기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데 거기서 오는 해성이 좌형 아미노산을 나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좌형 아미노산이 우주에 흔하게 있고 우형은 없는 거 보면 지구에는 아미노산이 뭐 다 없었었는데 좌형 아미노산이 좀 생명체랑 모든 게 좀 좌형 아미노산으로 구성이 돼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주에서 오는 거랑 같잖아요, 이게. 같으니까 결국은 생명이 과연 지구에만 있는 것이냐? 지구가 오히려 생명체를 받아들인 거죠. 생명체가 그 외부에서 나타났다고 지금 생각이 되는 거죠. 이 해성들이 충돌하면서 날른 거죠. 생명을 날랐다고 지금 그렇게 보는 게 옳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생명체를 찾아 우주로 떠나려고 한다. 이게 좀 똑같은 거예요. 칼 세이건의 그 코스모스라는 책을 보면은 첫 장에 그 얘기가 나와요. 우리의 고향이 우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주에서 왔고 이제 고향을 찾아서 떠나고자 한다. 이게 첫 장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향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이 다큐의 1편의 내용은 결국은 해성에서 충돌을 굉장히 해성이 충돌이 많이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 충돌이 되면은 충돌되는 순간에 많이 파괴도 되지만 파괴는 창조를 부리면서 오히려 뭐 우리한테 유용한 광산도 생기고 생명체도 진화하고 공룡 같은 경우는 멸종하면서 포유류가 득세하게 됐잖아요. 포유류가 득세했기 때문에 인간이 생긴 거고 그러니까 더 진화한 거죠. 생물종도 다양해지고 그러니까 해성 충돌이 더 좋게 만드는 거죠. 진화를 가속화시키고 그러니까 해성이 충돌하면서 생명이 생겼다고 보는 게 맞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주에서 생명이 왔다. 그게 좌형 아미노산을 봐도 그게 설득력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이게 1편의 내용입니다. 이게.